네, 반갑습니다. 사과나무랑 강대영어에서 우리 양정고랑 영일고를 담당하는 강사 황일입니다. 제가 이제 1년에 설명회를 정말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이제 예비 고1이죠. 중3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하는 설명회를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홍보하려고 돈 벌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영어 과목에 있어서 중3이 너무너무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제가 이거를 정말 오늘 꼭 학부모님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싶다, 이런 진심을 가득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중3이라는 단계가 예비고1이 우리 중2도 왔고 중1 학부모님도 오셨다고 들었는데 중3이라는 단계가 왜 그렇게 고등영어에서 중요한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3은요 중등에서 고등, 내신이든 수능이든 그 단계로 넘어가는 브릿지 단계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우리 중등 영어랑 고등 영어는요, 제가 차차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정말 그 갭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A등급을 쭉 맞아왔어도요, 아니면은 영유를 다녀왔어도 이 고등 영어에서 1등급을 반드시 담보하는 거는 아니에요. 자, 지금 바꿔 말하면요, 내가 지금까지 우리 아이가 영유를 안 다녔거나 A등급을 받은 적이 없어도요, 지금 이 시기만 잘 보내면요, 정말 고등학교 그게 내신이든 수능이든 1등급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이 갭이 너무 큰데 이 갭을 이 시기 안에 누구든 다 메꾸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고등영어가 내신이든 수능이든 그게 뭐길래 왜 A등급을 쭉 자신있게 받아왔던 애들도 1등급을 받기가 어렵다고 하는 걸까? 자, 그 차이는요, 그 이유는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우리 아이가 내년에 혹은 2026학년도든 2027학년도든 고등에 가면 목등권 고교에서든 어떤 아이든 다 이 스케줄을 견딜 거예요. 자, 우리 아이가 겪게 될 내신 스케줄입니다. 3월 달에 딱 입학을 하잖아요. 3월 달에 입학을 하면요, 3월이랑 4월 동안 2달 동안 중간고사 준비하느라 바쁘게 보내요. 자, 고1 학생들이요, 4월 말이나 5월 초에 중간고사를 봅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고1 학생들이 중간고사 딱 끝나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 선생님, 그러면 저 한 2, 3주 아니면 뭐 한 달 쉬고 와도 돼요? 이런 얘기를 해요. 중등에서는 보통 그랬나 봐요. 그런데 중간고사 끝나면요, 일주일 뒤에 바로 기말고사 들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9월달, 10월달이 이제 2학기 중간고사겠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사이에 틈이 없어요. 본인이 뭔가를 부족하게 갖추고 들어왔다, 부족하다. 그러면 일단은 3월 학기가 시작되면 그거를 보완할 시간이 없어져요. 자, 여기 지금 보면 7, 8월달이 기말고사 끝나고 2달이나 있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 기말고사는요, 7월 초에 끝납니다. 7월 초에 끝나고 아이들 바쁘게 활동하고 뭘 하다 보면 방학식 이후로 2학기 들어가기 전에 실제로 여름방학은 3주밖에 안 돼요. 네, 그 3주의 기간 동안 아이가 뭐를 보완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영어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3이라는 거를 첫 번째로 정말로 이 고등에 가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브리짓 단계라고 골든타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첫 번째 이유가 아이들 스케줄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중등과 고등 영어의 내신의 양 차이입니다. 네, 자, 중등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교과서 한두 개가 들어가고 선생님이 주시는 프린트 들어가죠. 고등도 교과서가 들어가는데요, 교과서 한 개과의 양이 중등의 한 개과의 2배에서 3배 정도 돼요. 그런 과가 2개가 이상 들어가고, 특히나 이번에 5등급제로 바뀌면서 교과서도 같이 개정된 걸로 들어갔는데 그 교과서가 훨씬 어렵습니다. 네, 훨씬 어렵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기말고사면 아이들이 최근에 6월 모의고사를 봤어요. 그 6월 모의고사가 이제 통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부교재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이 2개 합친 것보다 더 들어가요. 그 다음에 독해 프린트 따로 들어갑니다. 문법 프린트 따로 들어가고. 자, 그런데 여기 내에서만 충실히 내주면 너무 좋겠는데 외부 지문 출제예요. 우리 양정고나 뭐 아니면은 지문 변형 주제는 강서구나 마포구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외부 지문을 출제하지 않았던 영일고 같은 학교도 이제 외부 지문을 출제를 할 겁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5등급제에서 변별력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영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그래도 노력하면 내신 따기 수월한 학교로 많이 알고 계셨잖아요. 근데 선생님들도 이제 변화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지문이라는 수능 지문 유형을 풀 수밖에 없도록 출제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시험 범위 내에서도 출제를 하셔도요, 지문을 또 변형해서 내세요. 그 다음에 단어책이 시험 범위로 들어가고요. 우리 양정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학년을 대상으로 이 시험 범위에다가 소설책도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등 때 했던 식으로 뭔가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고 감으로 그냥 하고 그리고 평소에 영어 공부 안 했다가 시험 기간에 한 3주 정도 학원 다녀서 점수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중등, 고등으로 가면 스케줄이 그러하고 고등의 내신 범위가 있는데 참 한숨이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 고등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애들이 1등급을 받아오느냐, 내신이든 수능이든. 자, 그 상위권의 고등 내신 수능의 상위권의 필수 3요소가 있는데 제가 딱 한 단어로 정리를 해드리면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너무 다행이죠. 자, 고등의 영어 내신에 올라가서 이 고등을 견디게 해줄 수 있는 파워는 기본기예요. A등급 정도 계속 받아오면 기본기 있는 거 아닌가. 중등에서의 이제 A 중등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수영을 배운다고 쳐볼게요. 수영을 배울 때 숨 쉬는 법도 배우고 팔을 어떻게 휘저어야 되는지도 배우고 다리 발장구는 어떻게 쳐야 되는지 배우고 요거 하나하나 배우죠. 중등에서는 숨 쉬는 거 따로 물어보고 팔 어떻게 쓰는지 따로 물어보고 다리 어떻게 줘야 되는지 따로 물어봐요. 근데 고등에서는요, 깊은 물에 물세기도 거센데 거기다가 아예 던져놓고 자, 방금 가르친 거 숨쉬기, 팔 돌리기, 다리 불장구 치는 거 한꺼번에 해봐. 이렇게 하는 게 고등 영어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론이 나오는 건 아닌데 그거를 하나의 지문에서 내가 자유자재로 언제든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만 터득하면 누구든지 1등급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A등급 안 받아도 괜찮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지금까지 영어를 어떻게 했어? 나는 얼만큼 했어? 이 에고를 조금 내려놓고 고등 영어라는 내신과 수능의 기준에서 지금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내가 가고 싶은 높이까지 내가 뭐가 부족하다면 지금 그거를 부족하는 게 정말 베스트입니다. 네, 제가 정말 그거를 많이 강조를 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영역별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신 영어랑 수능 영어. 우리 아이들이 아마 2학년이 되면은요, 이렇게 2학년 한 올라가서 1학기쯤 지나면 학교에서도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께서 상담을 하면 이런 말을 학교 선생님께서 하실 거예요. 어머니, 우리 아이가 이제 정시 파이터 한다고 할 거거든요. 그때 절대 허락해 주시면 안 돼요. 학교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그런 아이들이 보통 뭐라 그러냐면 내신이 점수가 이제 본인 마음에 들지 않았으니까 정시 파이터를 한다고 하겠죠. 자, 그럼 보통은 어떤 생각이냐면 내신 영어는 수능 영어에 도움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신 영어랑 수능 영어는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언어인데. 자, 이 둘의 공통점은요, 문장이 아무리 복잡하게 세 줄, 하나의 마침표 안에 세 줄, 네 줄, 다섯 줄씩 들어가도 뭐가 정확하게 주어고 뭐가 정확하게 동사인지 그거를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 그 문장 구조 분석력과 그것을 독해로 이끌어 나가는 거, 이 기본기가 수능 영어 내신 요소의 공통점이고 80%입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문법을 중심으로 서술형, 어법과 영작을 가지고 발전을 시킨다. 이 20%를 채운다. 그러면 서술형까지 잡아서 내신 영어 1등급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문법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고 내가 문해력을 잡는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정확하게 뭔지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수능 영어 1등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도 이 문장 구조 분석력과 구문 독해만 잡으면 지금 이 9월달이라는 시기에 이것만 잡으면요. 그리고 11월달에 들어가서 서술형 어법 영작 20%만 채우면 1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 그럼 영역별로 살펴볼 텐데 독해는요. 이제 겉으로 보면은 수능이 압도적으로 더 범위가 넓습니다. 왜냐하면 범위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019 같이 전통적으로 어법 위주로 외부 지문을 내지 않았던 학교조차도 5등급지에서는 이제 외부 지문을 출제를 합니다. 외부 지문이라는 건 시험 범위가 아닌 곳에서 수능 수준의 난이도로 고1 모의고사가 아니라 양정고 같은 경우에는요, 고3 수능 난이도로 문제를 내요. 시험 범위 없는 걸. 자, 그 정도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양정이라든지 이런 외부 지문을 출제를 하는 학교를 목표로 하신다면 수능도 어느 정도는 같이 잡아주시라. 그래서 이 독해의 무게가 학교를 어디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역이 범위가 조금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어휘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3등급까지가 목표다. 5등급제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2등급까지가 목표다. 그러면 시험 범위 내에 있는 단어만 알아도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근데 시험 범위 내에 있는 단어를 완벽하게 알아도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수능 필수 어휘 단어장이라고 하는 거 많이 팔죠. 그런 거 몇 번 돌려줘야 돼요. 수능 필수 어휘를 탑재하지 않으면 선택지에 있는 단어를 몰라서 와요. 아니면은 지문이 단어가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걸 몰라서 틀려와요. 자,
한 문제, 두 문제 틀릴 때 등급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서 저는 만약에 안전하게 1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수능 필수 어휘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가지고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어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자, 빈칸에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지문을 읽고 너가 독해해봤을 때 빈칸에 알맞는 단어를 한번 써보렴. 아니면 객관식으로 시험 범위 단어인데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봐. 그런데 당연히 시험 범위에 있던 단어로 주지를 않으세요. 바꿔서 내세요. 자, 그러니까 시험 범위 내에 있는 단어만 열심히 외워서는 어휘 문제가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수능 필수 어휘는 어느 정도 암기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어법입니다. 어법은 내신이 압도적으로 중요하죠. 내신이 압도적으로 중요하고 왜냐하면 서술형에서 사실은 1등급이 아니냐 맞냐가 갈리기 때문에 서술형 어법과 조건 영적을 다루는 출제에 있어서 내신이 훨씬 중요한데 다만 어법과 독해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문장이 길어도 그게 문장 구조가 주어 동사가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보이냐. 그래서 뭐를 내가 정확하게 주어로 해석하고 동사로 해석할지가 내가 확신이 드느냐. 이렇게 어법에 연결해서 그거를 구문 독해로 연결짓는 게 고등 독해의 핵심이기 때문에 어법과 독해는 절대로 따로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에서 출제되는 어법의 예시인데요. 모두 어법상 틀린 거를 5개 찾아서 바르게 고치세요. 이렇게 양정구에서 줬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내냐면 그러니까 그냥 틀린 거 찾아서 고쳐. 몇 개인지 안 알려주세요. 이제 조금 바뀌었습니다. 틀린 거 몇 개 찾아서 고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원래 본문에는 이제 해빙이에요. 해빙인데 to have로 고쳐도 맞아요. 어떤 아이가 해빙을 to have로 고쳤어요. 근데 to have가 맞긴 맞아요. 근데 틀린 걸 찾아서 고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빙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 틀린 거예요. 그럼 이제 감점이 들어갑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8개 정도 틀린 문장이 있다. 그러면은 그 틀린 게 거기서 3개밖에 없을 수도 있고 2개밖에 없을 수도 있고 5개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8개, 그러면 칸을 서술형을 쓸 때 8개면은 1, 2, 3 그러면 한 3개만 주고 5개만 주느냐가 아니라 1부터 8까지 다 줘요. 네, 그러면은 이게 딱 내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당연히 감점이 나오죠. 네. 그리고 고쳐서 맞았는데도 애초에 그게 변형돼서 맞았으면 그건 이제 틀렸다라고 감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확하게 문장 구조를 보고 독해를 하는 능력이 너무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이렇게 거창하게 써놓은 것 같은데 고3까지 가져가는 문장 구조 분석력 여름 특강입니다. 왜 고3까지 가져가냐고 하냐면요. 저는 어머님들 아버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영어는요. 가성비 좋은 효자 과목이다. 문장 구조랑 수능 필수 어휘 한 번만 잡잖아요, 어머니. 3년 내내 내신에서는 정말 뽕을 뽑습니다. 네. 왜냐면 그거 외에는 논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수학은 한 단원 넘어가면 다른 논리를 또 배워야 되죠. 영어는 이 5형식 내에서 내가 지금까지 배운 중등어법을 제대로 갖고 놀 줄만 알면 더 이상 새로운 논리가 없어요. 네.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아이들이 안 해봐서 어려운 거예요. 그냥 하게 도와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수업을 구성을 했냐면 이번에 이제 예비고1 학생들로 대상으로 만든 이 교재입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단원별로 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하는데 제가 이 교재에서 무엇보다도 정말로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아이들이 실제로 어법을 한번 싹 정리한 다음에 자기 말로 실제로 지금 목동권 고등학교에서 기출문제로 뭐가 나오고 있는지 너희들이 직접 활용해보라고 양정고, 영일고, 한가론고 가리지 않고 아이들이 목동권 고교 어법 기출문제를 연습해볼 수 있도록 교재에 단원별로 다 넣고 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어법 문장 구조 분석한 다음에 이거를 독해로 가져가야 되죠. 그래서 바로 연결을 해서 해당 어법이 적용된 검증된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의 문제들로 아이들이 실제로 독해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그래서 외부 지문으로 뭐가 나왔어도 스스로 대비해서 바로 독해 적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예비고1의 커리큘럼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7월 한 달까지 가져가는 이제 고3 내신 수능 1등급 어법 실력을 만들 수 있는 수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첫 번째 1회차부터 6회차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1회차부터 저는 바로 문장 구조 분석하는 거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부터 들어가요. 보통은 이거를 마지막으로 빼놓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학생들이 들어와요. 어떤 예비고1 학생은요. 지금까지 영어에 대해서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겁을 잔뜩 먹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저랑 수업을 하다 보면은요 자신감에 가득 차요. 왜냐하면 해봤자 영어 문장 몇 형씩밖에 없죠, 어머니? 5개밖에 없죠.
내가 해봤는데 이 5개 문장만 나한테 구조가 정확하게 보이면 되고 나머지는 다 거품이야. 해봐도 맨날 똑같고 내가 느는 게 한 번씩 보이니까 아이들이 금방금방 느는 걸 본인이 체감을 해요. 정말 이게 별거 아닌데 그거를 안 하고 들어와서 너무 속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는 공식처럼 대입하는 측면도 있는데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만히 앉아서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가르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생각을 안 해요. 숙제를 해오는데 이렇게 숙제를 안 해왔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되게 억울해합니다. 자기는 이제 숙제를 해왔다. 근데 억울해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수업 오기 전에 보고 왔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친구를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이에요. 진짜 억울해요. 근데 생각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고1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특히 숙제하는 스케줄을 정해서 제 앞에서 숙제를 시킵니다. 그러면 어떤 습관이 보이냐면요. 이 문장 하기에 내가 이제 생각이 머리 아프고 좀 이렇게 좀 복잡할 것 같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바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요. 그 어려운 부분에서 자기 실력이 느는 건데 그래서 절대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소스만 전달해주지 제가 답을 주지 않아요. 이렇게 2달 이상 훈련을 시키면요. 누구도 고등어법에서 필수 요소가 되는 이 문장 구조 분석 실력에 안 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고등 영어가요. 상대평가잖아요. 어머니 아버님. 상대평가니까 누구나 다 1등급을 받을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1등을 받을 수 없고 누구나 다 가서 이제 1등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아이들이 그래도 수능이랑 내신을 완전 놓을 게 아니라면 꼭 고등에서 필요한 이거는 갖추고 들어갔으면 싶은 게 수업 시간에 기본기가 좀 부족하면 아이들이 조금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잘 못 따라오니까. 그리고 나름 용기를 내서 뭘 해보려고 해도 결과를 보면 한 번에 그러니까 너무 스케줄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기본기를 보충할 시간 없이 벽을 조금 느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선생님이 하라는 거 다 있고 스케줄 다 진짜 정말 아이들 너무 힘들거든요. 빡빡하게 돌렸는데도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래도 그 기본기에서 그만큼 막 30-40점 늘린 거면 너무 잘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너무 이제 속상해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은 정말로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항상 제가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서 우리 예비 고1 학생들도 이제 예비 중3 그리고 예비 고2 중2 학생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결과는 어떻게 되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해야 될 때 해야 될 거를 반드시 아이들을 그거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어는 선행이 필요 없고 지금까지 했던 거 잘 활용할 수 있게만 하면 되니까 해야 할 때 해야 할 거를 아이들이 놓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지도만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교 가서 지금까지 공부 안 하던 애들도 긴장해서 다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걸 정말로 이룰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영어의 시기별로 중요성을 조금 제 설명을 통해서 혹시 느끼실 수 있었다면 아이들 그렇게 한번 주도해 주시면 제가 굉장히 기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